안전한 토지, 가치 있는 토지, 코끼리 부동산입니다. 돌아오는 4월 15일부터 농지원부가 좀 변경이 됩니다. 농지원부에서 농지대장으로 변경이 되는데요. 농림축산식품부에서 앞으로 농지관리를 좀 제대로 하겠다라는 제스처를 농지원부를 농지대장으로 바꾸는 걸로 이렇게 나왔는데요. 농지불법 행위에 대한 제재가 강화된다는 내용을 많은 분들이 오해를 많이 하십니다. 농지를 사면 안 되나, 그리고 LH 투기 사건 때문에 농지 사는 자체가 투기다, 좀 마음에 부담감 갖는 분들이 굉장히 많아서 전화가 자주 옵니다. 농지 사서 강제 처분당하는 거 아니냐, 300평 이상은 못 사는 거 아니냐 고민들을 많이 하는데요. 어떤 게 불법 행위인지 알아야 불법을 안 할 거잖아요. 다시 한번 정리해드리고 농지 대장 얘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작년 8월 17일부터 시행된 내용은 주말 체험 영농 목적으로 농업진흥지역 내 농지 취득이 제한됩니다. 농업진흥지역 안에 있는 농지는 주말 체험 영농으로 사용하지 못한답니다. 사람들이 헷갈려합니다. 농지를 못 사는 거 아니냐 이렇게 생각하시는데 그게 아니고요. 농업진흥지역 땅만 못 산다. 농업진흥지역 땅을 사기 힘들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는데, 농업진흥지역은 많은 분들이 사는 땅은 아닙니다. 별 관계가 없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리고 투기 목적 취득 농지에 대해 강제 처분하겠다는 거고요. 이 투기 목적을 판단 근거가 있어야 하잖아요. 이게 중요한 것 같아요. 그래서 거짓이나 부정한 방법으로 농지 취득 자격증명을 발급받거나 허용되지 않는 부동산업을 영위한 농업법인에 대한 겁니다. 농업법인이 농지를 사서 농사를 짓지 않고 주택으로 분양하는 경우, 이게 문제가 되는 거죠. 사들일 때는 내가 농사를 짓겠다가 샀는데 실질적으로는 부동산업을 하면 안 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게 불법인 거예요. 농사를 지어야만이 농지 취득 자격증이 발급이 되는데, 농사를 짓겠다 해놓고 농사를 안 지으면 이거는 거짓이나 부정한 방법으로 취득을 한 거잖아요. 그래서 이게 불법이라는 겁니다. 가장 중요한 게 농지를 사면 농사를 지어야 된다는 겁니다. 농사를 안 지으면 앞으로 문제가 될 수가 있다. 이 사실을 명심하시기 바라겠습니다. 내가 농사 지을 목적으로 귀농, 귀촌, 그리고 주말 농장으로 농사를 지을 목적으로 농지를 사는 거는 절대 불법이 아니니까요. 두려워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정말 두려워해가지고 전화가 많이 오세요. 이거 강제 처분 당하는 거 아니냐, 농지 살 수 있느냐. 자, 농지 살 수 있습니다, 여러분. 작용에 대한 생각들을 꼭 하시길 바라겠습니다. 정리된 내용 한번 보여드릴게요. 시기별로 나와 있죠. 8월 17일 이미 시행한 것, 아까 얘기했지만 농업진흥지역은 1000제곱미터 이하는 사기 어렵습니다. 이행강제금 상향하겠다는 거, 그리고 농지 불법 취득 중개 광고행위 금지하겠다는 거죠. 저 같은 공인중개사 같은 경우 이분이 농사 안 지을 걸 알면서 중개를 하면 안 된다는 내용입니다. 꼭 농사를 지어야 된다 말씀드리겠습니다. 5월 18일부터 아주 시행되는 게 농지 취득 자격 증명 심사를 강화합니다. 어떻게 강화하느냐 한번 보겠습니다. 지금 현재 의무 기재 사항이 취득 면적, 노동력, 농업기계 확보 방안, 소유농지 이용 실태, 이거를 적어야 돼요. 앞으로는 직업도 적어야 되고 영농 거리까지 적어야 돼요. 영농 거리를 보면 예를 들어 강원도에 있는 분이 여기 공주에 땅을 샀다, 세종에 샀을 경우에 농사를 지을 수 있느냐 어느 정도 판단이 가능하잖아요. 물론 요즘 교통이 좋으니까 주말에 와서 짓는다 하면은 뭐 별 수 없지만, 어쨌든 그 거리가 너무 먼 경우에는 한 번 더 정말로 농사를 지을지 공무원이 판단하겠다 이 말입니다. 증명 서류 제출을 의무하겠다. 이제 증명 서류는 뭐 공고를 하겠죠. 재직증명서를 내든지 아니면 현재 주소지를 낸다든지 이런 것들 하겠죠. 투기 지역에서는 자금 조달 계획서도 내도록 좀 준비하고 있다고 들었습니다. 5월 18일 이후에는 좀 더 농지 취득이 어려워진다 이렇게 볼 수 있거든요. 이 부분 한번 확인이 필요하겠습니다. 또 신설된 게 보면요, 매년 일회당 지자체 농지 이용 실태를 의무화한다. 지금은 3년마다 농지 실태를 조사한다는데 농지가 몇 필지나 될까요? 우리가 3,500만 필지 중에 한 20%가 농지라 치면 한 600만 필지, 700만 필지인데 이거를 1년마다 조사할 수 있을까요? 이거는 앞으로 그렇게 하겠다는 내용인데요. 물리적으로 좀 어렵죠. 8월 18일 시행되는 게 뭐냐면 보도자료 나온 대로 마지막으로 이제 농지원부를 농지대장으로 바꾸는 작업을 하는데요. 토지대장이 모든 분들이 볼 수가 있잖아요. 그런 것처럼 농지원부는 사실 요즘은 가족농으로 관리를 했었어요.
필지별로 있는 게 아니고 소유자별로 돼 있었어요. 제가 세종에도 땅이 있고 공주에도 땅이 있고 여러 군데 있으면 농지 원부에 땅들이 등재가 됐었습니다. 농지 원부를 받아서 이 땅을 관리하고 있다는 거를 알 수가 있는데, 그렇게 하지 않고 이제 필지별로 관리하겠다는 겁니다. 토지대장처럼 이제 쉽게 열람할 수 있도록 하겠다는 겁니다. 그래서 투명성을 제고하겠다, 이런 내용입니다. 작성 기준을 농업인 기준에서 필지별로, 예전에는 1,000제곱미터 이상 농지만 했는데 면적 제한을 폐지하고 모든 농지에 대해서 이제 농지 대장으로 변경하겠다는 거죠. 좀 확실하게 관리를 하겠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4월 15일부터 시행이 됩니다. 그리고 예전에는 농지 원부는 내가 주소지 중심으로 관청에서 관리를 했는데, 농지 대장도 이제 소재지, 농지가 있는 그 소재지에서 관리를 하겠다. 그러면 더 편리하겠죠. 일원화돼야 좋을 것 같습니다. 좋은 개선 방향인 것 같습니다. 전국 모든 농지 소유 이용 현황을 확인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하고 농지 관련 정보를 종합적 체계적으로 관리할 수 있도록 하겠다, 이렇게 내용이 나온 거죠. 참고로 보면요, 이 농업 경영계획서입니다. 경영계획서를 이제 거짓으로 적으면 안 된다는 거죠. 주말 영농 체험도 앞으로는 이런 농영계획서를 써야 됩니다. 불법으로 농지를 취득한다는 건 뭐냐면 거짓으로 농지증을 발급받는 거예요. 농영계획서를 거짓으로 쓴다는 거죠. 농영계획서 그렇게 어렵지 않습니다. 농지에 관한 사항 나와 있죠. 이거는 그대로 쓰면 되는 거고, 노동력 확보 방안입니다. 그래서 내가 직접 안 할 거면은 가족을 적으면 되죠. 가족들과 하겠다. 아니면 저 같은 경우는 이제 농업법인이니까 직원을 쓸 수가 있잖아요. 직원에 대해서 쓰면 되고요. 기계 장비 확보 방안, 보통 예초기라든지 이런 거 사잖아요. 예초기 같은 거 쓰면 되고, 그리고 큰 평수가 아닌 경우에는 트랙터 같은 건 살 필요가 없잖아요. 그래서 예를 들어 좀 농사가 크다 보면 조그만 트랙터, 3,400만 원짜리는 트랙터도 살 수가 있잖아요. 그런 거 사시면 이렇게 기재를 하면 되는 겁니다. 향후 영농 여부가 있잖아요. 이 부분도 사실대로 쓰면 될 것 같아요. 예를 들어 은퇴한 이후에 농사를 지을 거면은 당분간은 주말 체험 영농으로 하다가 몇 년 후 은퇴해서는 내가 전업을 할 거다, 귀농을 할 거다, 귀촌을 할 거다, 이렇게 쓰면 먼 거리에서 사더라도 이게 이해가 되잖아요. 그러면 이제 농지증이 발급이 되는 거죠. 그래서 농지증 발급을 사실 그대로 영농계획서를 써가지고 발급을 받아야만이 불법 취득이 안 되고요. 그리고 요즘은 교통이 좋기 때문에 좀 멀어도 와서 농사를 지을 수 있잖아요. 그래서 꼭 작용을 해야 된다, 여러분에게 말씀드립니다. 작용 기준은요, 2분의 1 이상 노동력은 본인이 사용하는 것을 작용이라고 합니다. 가족끼리 같이 농사를 지어도 되고 친구와 같이 지어도 되는 거죠. 하지만 농사를 꼭 짓는 게 중요합니다. 농사를 잘 짓고 못 짓고는 상관없어요. 투자를 생각하는 분들도 이제는 작용을 하면서 투자를 생각해야 된다, 꼭 얘기하고 싶습니다. 오늘은 농지 불법 행위에 대한 내용, 그리고 농지 원부가 농지 대장으로 바뀌는 내용 여러분에게 자세히 알려드렸습니다.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 좋아요 부탁드리고요. 다음 시간에도 더 좋은 영상으로 여러분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